예, 안녕하세요. 윤봉희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은데 강의까지 올려가지고 조금, 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르게 통합과 과정이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예, 어떤 점이 중요하고 앞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위주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배워야 될 통합각 단원이고요. 그리고 요 파트에 대해서 수능까지 저희 아이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2, 3, 4, 5는 그대로 기존의 통합각 과정과 거의 90% 100%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약간의 변형은 있습니다. 뭐 전력 파트라든가 저희 옛날에 전기 저항 구하고 회로 구하는 거 그런 파트가 좀 빠졌어요. 그게 빠지고 나머지 파트는 거의 그대로 현상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일 괄목한 점은 이제 여기 맨 위에 1단원, 맨 1단원하고 맨 뒤에 6단원, 이 두 개가 신설이 됐는데, 현재 개정된 통합각은 올해가 처음으로 저희가 내신 대비가 들어가고 있죠. 올해가 처음 세대니까. 볼 때 요거 맨 앞에 이 1단원 무시한 학생들 1학기 중간고사 폭망했어요. 요거. 그래서 앞에 보게 되면 단원부터가 그냥 제목만 보면 뭐 저거 뭐 단원 뭐 단위 배우고 단위 환산하고 뭐 킬로미터 뭐 미터 바꾸고 이런 거로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뭐 별거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변별력이 학교마다 다 발생했다. 그리고 아직 6단원은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이 범위가 거의 지금 현재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과학에 대해서 모두 다루고 있어요. 내용은. 그래서 요 파트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지만 요 1단원과 6단원 반드시 넘기지 말고 꼭 내신 때 물론 요 과정에 대해서 선행할 가치는 없어요. 선행할 가치는 없는데 일단 막상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응용하는 거라든가 친구도 개선하는 거 단위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내신 대비 때 반드시 좀 꼼꼼하게 들어가야 될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1단원부터 3단원까지 해서 이게 통합각 1에 끝나요. 그리고 통합각 2가 4, 5, 6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 앞에 1, 2, 3은 1학기 때, 4, 5, 6은 2학기 때.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뭐 바꿔서 섞어서 들어간 학교는 없나 하시는데, 지금 바뀐 교육과 중에서 올 100% 모든 학교들이 그냥 통합각 1은 무조건 1학기 때, 통합각 2는 무조건 2학기 때, 그 과정은 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좀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그럼 도대체 통과는 뭐고 그럼 우리 애기들이 나중에 배워야 될 물화생지는 도대체 뭐냐 그거랑 무슨 연계성 있길래 이걸 따로따로 하느냐 하시는데 어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가르치시는 분이 통과까지 같이 가르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말 하세요. 야 통과는 중학교 과학을 그대로 따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통합각을 가르치고 고등학교 2, 3학년을 가르치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중학교 과학은 뭔지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냥 물화생지에 대해서 필요한 파트만 중요한 파트만 따가지고 만든 책이 통합과학이에요. 그냥 제가 볼 때. 중학교 과학이 제가 볼 때 중학교 과학책 한번 저기 애들 거 조카거 이렇게 쭉 훑어봤거든요. 요새 뭐 배우나 봤더니 그거 다 배우면은 뭐 얘가 여기 중학교에 있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모든 주제에 대해서 모든 우리 지구의 모든 과학 역사를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통합과학이 중학교 과학을 연계했다고 되죠. 당연히 그거 말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애기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는 이런 파트 연계된다. 그래서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아이들이 2학년 때부터 선택할 물화생지는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어디 있어요? 진로 선택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통합과 생명 과목 1, 2 막 이렇게 했잖아요. 막 1은 2학년 때, 2는 3학년 때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과정이 아니라 물화생지가 딱 3권으로 바뀌었어요. 3권. 책이 모든 게 3권 쪼개지게 되고 일반 선택은 거의 대부분 애들이 이제 2학년 1학기 때 거의 다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물화생지를 다 하는 게 아니라 3개 정도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3개 정도 선택을 하게 돼서 그중에 안 배우는 과목이 분명히 생기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선택하는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약간 극소수인데 과탐 과목을 2개 선택하고 이게 뭐 사탐 쪽이라든가 정치 경제 그쪽을 하나 넣어가지고 나는 선생님 과탐 3개까지는 무리해요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애들인데 절대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 절대 대학교 갈 때 1도 도움도 안 된다는 거. 예, 그냥 이과 가려면 이과 가야 되고 문과는 문과 가야 돼요. 뭐 현실적으로 지금 입시를 맞고 내신을 맞는 선생님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문과일까 뭐 통합이라고 나라에서 주장하고 막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통합 같은 소리가 앉아 있어요. 문과 이과는 통합이 될 수가 없어요. 성향이 안 맞아요. 대화를 해보면 벌써 알아요. 뭐 같이 여자친구 데려가더라도 얘는 문과 뭐 문학과인데 저별은 너별 하더라도 저별이 1등급이 몇 등급 차이고 저거 별기가 몇 배인데 네가 이걸 알아보냐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전혀 성향 맞지도 않고 직업이 중요하죠. 전혀 맞지도 않아요. 학교에서도 대학교가 바보입니까? 그렇게 그 애들 볼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이과는 이과대로 문과는 문과대로 나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 좀 만약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 파트는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막 뭐 생명과학이 만약에 3권 있다라면은 맨 앞에 일반 선택은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게 맞는데 요 2권 남은 걸 가지고 막 섞어서 가르쳐요. 특정 학교는 원래 교육과정 3학년 1학기 때 배우라고 만들어낸 책을 2학년 2학기 때 해버리거나 아니면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책을 3학년 1학기 때로 바꿔버리든가 그게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다 틀립니다. 특수고라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일반고도 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다. 교육과정 다 달라요. 대치동에서 학교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지금 나중에 저희 아이들이 겪을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 나중에 상당히 좀 어렵게 다가올 것 같고 일반 선택도 좀 이따 소개할 거지만 어마어마합니다. 양. 그래서 그 정도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도 요새 많이 듣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아직은 멀었지만 지금 어머님들 아버님들 자제분하고 비교할 때는 너무 아직 멀었지만 어쨌든 저희도 같은 세대로서 수능을 같이 똑같은 거 볼 아이라서 고등학교를 어디 보내느냐. 이거 정말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볼 정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유튜브에 거의 의지를 하거든요, 저희가. 뭐 EBS 들어가 보면 되게 좋은 소리 많이 해요. 막뭐 과학적 소양을 밝히고 막 얘기하는데 그냥 막 실제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도대체 어떤 학교를 보려는 거야. 근데 유튜브 들어본다 하더라도 뻔해 뻔짜예요. 그냥 뭐 물화생지 뭐 과목 뭐 수학, 과학, 뭐 국어 중요하지 않고 뭐 학습 여건, 뭐 통학거리, 뭐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거 바뀐 교육 과정에서 어떤 특성화된 과목이 있는지 이런 거 많이 깔려 있는 과목을 가라. 일반고가 유리하다, 뭐 특성고가 유리하다. 전혀 귀에 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저 현실로서 애들 맡고 있는 입장에서 애들 가르침 입장에서 들어보게 되면은 저게 현실에 맞아 저대로 현실대로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신도 되고 학교에서 깔아준 어떤 특수 과목도 다 이수해가지고 대학교 가면 좋겠는데 그게 쉬우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죠.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극소수 애들이 있어요. 어디 다른 세계에서 온 애들이 몇 명 그렇게 하는 거고 저희 아들은 지금 저희 애들은 일반고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솔직히 말해서 대다수 아이들이 내신을 위해서 일반고 중에서 다른 지역을 선택할 거냐 이런 애들이 더 많아요.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 내신에서 특히 대치동 일대만 제가 또 맡고 있기 때문에 저 이 일대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 이 일대학교에서는 과학만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과학에서 보게 되면 총 2가지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을 순서대로 쭉 가르치는 학교가 이런 학교고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물화생지로 여기는 구분해서 배우는 학교가 또 이런 타입이고 그러니까 이 일대학교 일반고에서도 학교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통합과학을 섞어서 할 거냐 물화생지를 아니면 그냥 한 분이 순서대로 쭉 나갈 거냐 이 차이점이 있는데 2개 모두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오히려 이게 더 낫긴 나요. 맨 앞에 한 분이 쭉 가는 게. 선생님, 그 한 분이 비전문 파트가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 전문성 떨어지지 않아요? 1학년 때 전문성 따져봤자 아이들 100점 못 나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이 아무리 생명전공을 해서 물리 파트를 가르친다 하더라도 제가 느껴온 바에 의하면은 전혀 부족함 전혀 일도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요. 내가 물리를 전공했는데, 이번 시험 보니까 물리 파트야? 아싸 걸렸다. 이제 심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장합니다. 아주. 제가 여러 과학선 많이 알고 있는데 맞는 학교가 다 다르죠. 근데 한대부고를 맡고 있는 뭐 곽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곽 선생님 계신데 요새 아주 학을 띠는 거예요. 그냥. 요새 지구과학 파트가 기후변화 파트가 들어가는 통합과학 파트예요. 통과스럽게 내면 돼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라니냐란 말이 교과서 과정에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가지고 라니냐를 아예 안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해류 이거 다 배우지 마. 2개만 외워. 이렇게 학교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얘네 학교는 수능 문제를 내요. 그냥. 고등학교 3학년 그래프 뭐 데이터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프 이런 거 뭐 벤다이어그램 이런 걸 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문제 제대로 풀어보지 않은 선생님도 막상 보면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거를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상을 밝혔대요. 나는 우리 학교 애들에 대해서 정말 정확한 지구의 상태를 알리고 싶어. 정말 지구에서 실제로 쓰는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를 쓰고 이런 인공위성 사진을 보는 거야.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전공이 오히려 애들한테는 예,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전공이 낫잖아요. 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있는데 제가 볼 때 여기 제가 왜 안 좋다고 하냐면은 만약에 물화생지가 한 분씩 따로 자기 전공대로 일주일에 통학이 4시간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씩 맡아서 들어가시면 최고죠. 그렇게 한 학교도 있었어요. 예전에 단대부가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일대 어떤 물화생 그 통합각, 그때는 융합각이었었죠. 통합각이 아니라. 퀄리티로 따라갈 수가 없는 다른 학교가 아무리. 단대부 정말 과학 제대로 가르치는데? 야, 이 정도면 뭐 거의 원 수준이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당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요. 물화생지를 2개로 쪼개더라고요. 선생님 2분이 들어가세요. 이건 철저하게 학교 행정상 관리죠. TU가 안 나눠요. 선생님 TU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야 TU가 또 지금 반 좀 다 굴려보자 이건 것 같은데 지금 2개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나 전문성에서는 크게 차이 없다. 오히려 애들한테 혼동 덜 주고 통합각 유형에서 교육과정 맞춰서 들어가고 부담 덜 주는 과정은 제가 볼 때 쭉 들어가는 과정 요 과정이 좀 더 효율적이다라는 게 제가 볼 때 느껴본 바에 의하고요. 그 다음에 개념 통합과 전체적으로 마무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수능 과목이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과목이고, 수능 과목 연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것도 저도 많이 주변에서 말 들어봐요. 야, 이거 처음 시험인데 통합과인데 쉽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절대 뭐 어렵게 나올 수가 없다. 시험 문제가 25문제, 5문제가 늘었죠. 늘어가지고 시간 좀 늘긴 늘었지만, 아니요. 쉽게 안 나옵니다. 2학년 1학기 때문에는 일반 선택 과정에서 90%가 지금 내용 겹쳤기 때문에 그 과정과 반드시 연계해서 내겠고요. 그 쉽게 내겠다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교육청에서 맨 처음에 통합각, 개정 통합각 만들 때 수능은 이렇게 내겠어요 라고 해서 모의평가를 하나 배부된 게 있어요. 하나 1회차짜리.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통합각 내신성 수준 아니야? 그 말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 그냥 3월달 모의사 가지고 야 수능 이렇게 나온대 라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우린 문제 이런 유형으로 내겠어지 이 난이도로 내겠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전혀 너무 오해가 너무 많다라는 거. 우리 학교 내신이 그거에 비하면은 한 2배, 3배는 더 어렵습니다. 지금 통합각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수능 과목에서 더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과목이고 그걸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년 때 내신 특히 물화생계 과정과 통합과 연계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요 과정 특히 일반 선택 2학년 1학기 때까지만 제대로 해도 내신에서 100점 맞는 소리 아닙니다. 100점 맞으면 좋죠. 그럼 그거 좋은 건데 내신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 주면서 계속 붙이듯이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통합각에서 엄청난 시너지로 있을 거예요. 그거 걱정하세요. 많이 걱정하십니다. 1학년 때 통합각하고 2학년 때 안 한 다음에 3학년 때 통합각 다시 하면은 얘네 여백 비면 얘네 수능 망할 거 아니에요. 이걸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때 일반 선택 2학년 1학기 과정이라도 잘해놓으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안 하겠단 말은 그 통합각 안 하고 물화생지만 열심히 하다 그런 아이들은 물화생지도 열심히 안 해요. 정말. 그래서 그렇게 좀 내신으로 좀 연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 통합각 난이도가 현재 어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어려워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어렵습니다. 거의 난이도는 제가 볼 때 올라갈 때는 올라갔고 더 이상 낼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모의고사를 계속 끄집어 오고 계세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많이 어렵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수행평가 엄청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 수행평가 대충 실험하고 그냥 실험 보고서 쓰면 만점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새 수행평가 실험 안 해요. 그냥 시험 봅니다. 시험을 봐요. 시험 문제스럽게. 이거 갖다 먼저 등급을 내는 학교도 많아요. 그러니까 수행평가에서 등급을 내는 학교들은 내신 쉽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학교. 이번 단대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단대부고에서 이번에 문제 나온 거 보게 되면
자기장이라고 쓴 애들은 맞게 해줬고 자석이라고 쓴 애들은 틀리겠어요. 아, 정말 좀 화도 많이 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점 2점 깎인 게 곧 50등이 밀리는 점수, 20등 밀리는 점수. 좀 이따 점수 평균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서술형 아직도 고집스럽게 서술형에 안 들어간 학교도 있어요. 영동고 같은 애들은 아우 고집스럽더라고요. 서술형 아직 안 들어갔는데 웬만한 학교들은 서술형 거의 90%가 들어갑니다. 서술형도 서술형 말 그대로 서술형 서술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조사 넣고 어사 넣고 다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유형이 바뀌었어요. 거의 제가 볼 때 단답식으로 거의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게 점수체가 명확하게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은 1번 툭 내놓고 다음에 뭐 어떤 뭐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끝냈지만 지금은 이거 데이터 주고 1-1 여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답은 뭔가 2-2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답식으로 부분 점수를 내게끔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거로 회귀했어요. 서술형이 아니라 그냥 주관식에 대해서 특정 항목으로 점수를 좀 배부는 시기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막 논술 쓰듯이 글을 쓴 문제는 안 나와요. 거의 다 요새는. 단답식으로 딱딱딱 대신 문항이 딱딱딱 정형화돼서 세부적으로 분할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거의 50%는 1, 2등급 갈립니다. 정말 중요한 파트라는 거 나중에 꼭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 아이들은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PSPHS라고 그래가지고 예비 고1 처음에 예비 중3 처음 들어갈 때 통합각 처음으로 들어가는 파트예요. 상당히 중요한 파트고 이거 커리를 어떻게 짜야 되느냐. 선생님 우리 통합각 좀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통합각 나중에 해도 괜찮아요. 근데 커리를 잘 짜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나는 통과를 지금 들어갔으면은 통과 거의 좀 늦게 끝나는 반들은 거의 1학기 중간고사 이전에 끝나는 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겨울방학 때 끝나는 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가 쯤이 될 텐데 그거 끝난 다음에는 그 여백이 있을 거예요. 물화생지에 대해서 조금 자기 선택이 좀 깊은 과목들 그런 것들 선택해서 미리 들어가면 괜찮아요.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중학교 애들이 물화생지 들어가서 얼마나 알겠어 할지 모르겠지만 요거를 해야 나중에 진로가 어느 정도 골격이 잡히더라고요. 지금 애들 진로를 선택이 먼저 못 해놓으면요. 대학교 할 때 엄청 타격이 되게 커요. 선택 과목부터가 지금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미리 통과를 한번 끝내놓고 3학년 때 학기 중에 물화생계에 대해서 자기 좀 관심 있는 파트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난 생물을 좋아했다가 뭐야 이건 왜 확률이지?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한번 겪어보는 게 필요해요. 반드시.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그래야 나중에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 여건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 시기를. 그리고 이 과정은 반드시 통합각에 연계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시너지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놓쳤다면 조기 기간쯤에는 일단 통과 들어가는 게 맞죠. 이때는 좀 2학기 때 올라가서 거의 3학년 거의 직후기 때문에 둘 중에 무조건 개념 정리를 어쨌든 들어가야 돼요. 개념 끝내놓고 이제 개념 정리 때 끝났다. 이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이제 중3 2월 달이죠. 이때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물화생이 좀 심화 파트 하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제 아이 같으면 저 이걸 시킬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실전으로 내신만 뽑아가지고 진짜 실전스럽게 난이도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그냥. 깜짝 놀랄 거예요. 이때까지 과학을 해놓은 우리 아이가 정말 학원에서 그렇게 잘했다고 맨날 칭찬했던 전화만 맨날 받았던 아이가 막상 내신 평가지 가지고 내신 난이도를 평가 보잖아요. 20점, 30점 나와요.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걸 빨리 발견해 내야 돼요. 굉장히 잘하는 애들도 있죠. 있는데 그럼 적응 못한 애들이 정말 많아요. 그 아이들 나중에 실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개학하고 나서 그때 들어갔다 많이 늦고 차라리 이때 불이 한번 되어보는 게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이다라고 싶어요. 점수 잘 나오게 하는 강좌가 아니에요. 정말 한번 경험해보게 하는 거지. 이 시험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렇게 암기해야 돼. 이거 그래서 이때 좀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기간 되게 짧아요. 이때만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이때는 2학기 때 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왜? 우린 내신을 못하면 대학교를 못 가니까. 예,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적인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지금 그래서 목적 과학 선행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을 좀 잡으시고요. 수능이 목적이다. 뭐 수시가 목적이다. 근데 저희는 어쨌거나 딱 정해졌죠. 내신은 어쨌든 다 챙겨야 된다는 거. 그래서 통합과학이 가장 중요한 또 선택이라는 거
지금 들어가 좀 많이 널널해질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이 여유 있게 들어가시는 게 낫다라는 게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년 때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능은 안 본다 하더라도 절대 놓지 말라는 거. 이 과정 내신에 또 들어가는 파트에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통과에도 반드시 연계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예, 좀 중요한 파트다. 이 파트는 제가 그냥 인위적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가르친 생명과학 원이고요. 그냥 보시라고요. 이걸 뭐 지금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공통선택 단원이 이거 다 배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으로 보자면요. 1년치 저 예전에 생명과학 원의 1년 과정이 거의 80%의 양이에요. 이걸로 2학년 1학기 때 학기 중에 다 끝낸단 말씀이에요. 이거를. 이거 뭐 유전 파트 빠졌다며 생명과학. 그럼 쉬워진 거 아니야? 제가 볼 때는 애들 학을 뜰 것 같은데요, 이거. 정말 내년에 지금 그래도 저희는 나요. 저희는 그래도 2번의 실패를 앞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나마 나요. 지금 제가 밤에 걔네들 때문에 지금 제가 맡고 있는 고1 애들 볼 때마다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진짜. 막 모든 게 얘들한테 다 시험이고 모든 게 다 마루타고 모든 게 다 시행착오예요, 다. 안 되면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얘들은 그래서 얘는 왜 우리 나라에서도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너무 심해. 이건 이렇게 좀 바꿔도 좀 시행착오 같이 천천히 바꿔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저기 해놔가지고 너무 뒤섞어놔가지고 요거 내년에 저희 그 1학년 들어갈 파트인데 요거는 아이들이 어떻게 성취도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도 모르겠어요. 애들이 얼마나 따라올지 그리고 어느 정도 내신 난이도로 나올지 과연 이 정도 양을 가지고 기존의 생명과학 원의 난이도에 똑같이 맞춰서 내실 건지 만약에 지금 난이도에 맞춰서 내신다면요 애들 못 따라와요. 이거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이거. 암기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 자체가 지금 거의 건국 역사 거의 50년 이후로 6.25 이후로 계속 누적된 생명과학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동안 바뀐 인프라가 지금 거의 끝점까지 왔기 때문에 올해 수능 아마 어떻게 나왔는지 들어보셨던 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저희도 재수생들을 물어보거든요. 시험 어떻게 나니? 딱 그래요. 근데 문제가 이상해요. 이럽니다. 어렵단 말이 아니에요. 이상한데요? 이래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아이들 나중에 과탐 선택 때문에 많이 힘들 수도 있다. 이렇게 미리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선행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금방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성적 결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1점 차이가 에이 저 앞에 놨어도 오버하고 있어. 1점이 무슨 1점 차이가 50등 차이야. 정말 50등 차이 벌어집니다. 이렇게요. 이 차이가 지금 100점하고 97점이죠. 이게 99점짜리들이 대부분이에요. 서술형 1점짜리라는 틀린 애들. 감점으로. 이거 다 묶어놓고 여기 컷 안에가 이제 1등급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때는 그나마 지금 1등급 10%도 안 될 때예요. 이거 3%일 때. 애들 여기에서도 막 바득바득 막 서로 막 누구 울고 누구 웃고 이런 차이가 났었고. 지금은 그나마 조금 나아져가지고 이제 5등급제로 나눴다 하더라도 5등급제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문제가 너무너무 커요. 5등급제도. 어쨌든 이게 올해 이게 맞는 결과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한 칸 올해 채우면 되는 건데 1등급은 다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는데 이제 얘네들이 많이 불쌍하죠. 예, 하나 차이로 이게 하나 차이로 지금 저는 이게 10%로 바뀌면서 딱 명확해질 줄 알았어요. 적어도 이제 1등급 컷 레벨을 가는지 2등급 딱딱 나눠지기 시작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만큼 1등급 애들이 치고 올라오더라고요. 밑에서. 그래서 인원수가 거의 뭐 동등해요. 보면은. 그래서 뭐 바뀌기 전에 뭐 다른 거 뭐 모르겠어요. 과탐에서 3%대나 10%대나 제가 볼 때 뭐 거의 바뀐 게 없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내신 과정이 상당히 많이 힘들다라는 과정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유튜브 같은 거 보시고 그냥 잘 하겠지. 정말 아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정말 주변에서 정말 조건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거 이제 커리만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가 PHS반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저는 주중에 잡았어요. 주말에도 있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주중에 잡았고
요 총 12회차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요 파트가 통합각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각 과정 중에서 각 단원 중에서 변별력을 가리게 되는 기준, 정말 기준 단원, 핵심 단원만 딱 가르쳐요. 요것만 완벽하게 끝내면요. 어느 정도 통합각 이런 거야. 여기서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웬만한 골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한다 보시면 되고, 통합각 전체 다 할 수도 있는데 작년에 전체 다 했거든요. 한 16차시 이래가지고 막 빠득빠득 다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효과가 낫더라고요. 짧게 핵심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이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이번에 교육 과정을 이렇게 잡았고요. 나머지 과정 선생님 우리 애기 이거 PA바인데 요거는 이제 다른 학원 거고요. 다른 학원은 10회차짜리예요. 중간에 생물 파트가 조금 얘는 약간 제가 뺐거든요. 좀 암기 내용이 강해서 약간 그 차이만 있고 나머지 과정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형들 누나랑 같이 듣게 하면 안 돼요? 돼요. 제가 볼 때 만약 제 아이 같으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보다 한 살 더 많은 애들이랑 같이 비벼보는 거죠. 옛날에 그거랑 비슷해요. 생일 일부러 빠르게 학교 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예, 1년 번다는 느낌? 진짜 걔 저배 주변하고 경쟁하면서 오히려 이겨버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자부심이 될 겁니다, 애들한테. 별거 아니, 저희가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엄마 내가 형을 이겼어. 이게 엄청난. 작년에 동생하고 형이 같이 다닌 애가 있었거든요. 연년생이라서. 동생이 형을 이기더라고요. 엘리베이터 갈 때 좀 봤어요. 형이 동생 뒤통수를 때리는 거 봤는데, 까보니까. 근데, 그 자신한 동생한테 엄청난 자부심 될 거라 생각해요. 그것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꼭, 나는 예비 중3이니까 거기 맞춰서 들어야 되겠어.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도, 같은, 커리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예비 고1과 또 섞어서 들어도 굳이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거는 지금 만약에 선행이 충분히 된 학생이라면은, 심화 들어가는 거 괜찮거든요. 저는 그 심화 과정 꼭 깔아요. 심화 과정 뭐냐면은 아까 수학 말씀하신 것도 있겠지만 문제풀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아까 왜 2월 달에 겨울방학 2월 달에 중간고사 집중 특강 들어가는 거 있죠. 그것처럼 들어가요. 단원별로 설명 위주라기보다는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문제 관련된 설명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유형별로 짜줘요, 이거를. 그래서 이런 파트 한번 과탐이 조금 어느 정도 선행이 된 아이들이라든가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학생들은 요 수업도 조금 처음에 어렵겠지만 요거 한번 거치고 나면은 좀 괜찮다고 제가 많이 봐요. 하지만 개념이 아예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선행이 아예 안 됐거나 학생들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부작용 나요. 그냥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어느 정도 성취도가 있는 학생이라면 좀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요 과정 생명과학인데 그냥 하지 마세요. 예, 지금은 통합과학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 나중에 여유롭게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통합과학 하시고 통합과학 끝난 다음에 이제 3학년 학기 중에 물화생지 조금 돌리시고 그때가 제가 볼 때 틀이 맞지 지금 생명과학하고 나중에 통합과학하고 이거 밸런스 안 맞아요. 전혀 효과도 많이 좋고 또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깝죽이들. 그러니까 나는 물화생자면 다 했어 이 애들이 있어요. 통과 따위야. 그래서 그 애들이 10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이 빠야 차라리 그냥 통합과 끝나신 분들이야 뭐 이거 들어가면 되겠지만, 예, 아직 안 끝난 학생들은 그냥 통합과학 들어간 게 낫다. 저 예비 중3 시간표입니다. 저희 다은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날 저녁 때 시간 잡혔고 12회고요. 이거 타학원인데 이거 10회 과정이라 조금 생물 과정만 좀 빠졌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전체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는 형과 비비고 싶어요 라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애들은 이제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체 과정이고요. 뭐 겨울방학 때 짧게 단타로 가셔도 됩니다. 1월 달에 만약 집중적으로 가보겠어.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주 2회 수업짜리도 있고 예비글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짜리 수업도 충분히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되고 심화 특강은 딱 2개밖에 없거든요. 요거 노랗게 체크된 거. 요건 제가 뒤에 적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 본 이야기 또 말이 또 길어가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